생각을 하는데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 여기 지금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요. 역시나 절 모르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도 센트리온 골프클럽의 김민영 프로입니다. 지금 항상 강의를 거진 비슷한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따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이론만 설명해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라서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니까 또 하다가 또 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치는 것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뜻대로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경력이 많거나 뭐 구력이 많으신 분들이 또 제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달려있기는 한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많이 없어요. 회원님들이 다 타석에 가 계신가? 뭐 저는 소수라도 아주 좋아요. 딱 오붓하게 하는 걸로 해서.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주제를 내 몸에 맞는 드릴이라고 했는데, 드릴이라고 하기에는 연습 방법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똑같이 가르쳐줘도 뭐 체형에 따라서도 힘에 따라서도 키에 따라서도 다 스윙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똑같은 방법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스윙이 다 똑같지만은 않아요. 알아듣기 나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는 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프로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 프로마다도 아무래도 레슨법도 다르고 또 회원님들이 알아듣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알아듣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드릴 방법도 달라지겠죠. 제일 먼저 이제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필드도 나가야 되고. 근데 제일 큰 올해의 목적이 뭘까요? 뭐 장타 때린다? 아니면 뭐 스코어를 줄인다? 아, 슬라이스 안 난다. 여기서 슬라이스 안 난다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가 주제인가요? 스코어 줄이기? 아니면 비거리? 제발 좀 홀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공이? 반응이 또 없네요. 말씀을 해주셔야 설명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다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의 주 목적은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비거리도 나야 되고, 당연히 공도 똑바로 가야 되고, 뭐 누구보다 동반자보다 더 잘 쳐야 되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지 않나요? 같이 쳐도 어느 홀은 뭐 생각지도 못하게 버디가 나오고, 어느 홀은 너무 잘 맞았는데 또 퍼터에서 뭐 30cm도 안 되는 게 빠져버려서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왜 그럴까요? 어려운 위치에서는 순간적으로 사람이 집중을 잘하다가 이제 뭐 한 30cm 정도는 뭐 이거는 눈 감고도 넣겠지 하다가 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특히나 회원님분들도 TV 화면에 골프 선수들이 시합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드라이버 거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안 나와요. 퍼팅할 때 특히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야 저걸 못 집어넣냐 프로가, 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그게 들어갈 것 같나? 그 한타가 뭐 몇 천만 원씩 오가는데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들어가져요. 뭐 내기를 쳐도 1,000원짜리 내기하는 거랑 10,000원짜리 내기하는 거랑 50,000원짜리 내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1,000원짜리는 그냥 살짝 쳐도 들어가져요. 근데 내 이것만 집어넣으면 내 손 안에 돈이 왕창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또 잘 해보려다가 또 안 들어가서 아쉽게도 또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순간적인 멘탈의 붕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샷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라면. 아, 나는 다 잘하는데 안 맞는다. 어떻게 다 잘했는데 안 맞겠어요? 뭐 한 군데가 잘못됐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주 목적의 드릴을 찾는 방법을 오늘 해볼게요. 자, 내 자신은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라운딩 도중에 뭐 슬라이스면 슬라이스 아니면 백스윙이면 백스윙 아니면 뭐 임팩트면 임팩트 뭐 대부분 피니시에 불만 있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다 공 치는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거지 마무리 동작은 뭐 이렇게 해도 공만 잘 날아가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피니시가 아무리 예뻐도 공이 코앞에 떨어지면 다 못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아직도 그립에 문제가 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난 어드레스, 뭐 에이밍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뭐 테이크백, 아니면 백스윙 탑, 아니면 다운스윙, 아니면 임팩트, 아니면 팔로스루, 피니시. 그 중에 내가 제일 내 샷에 불만 있는 부분 과연 뭘까요? 난 다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한 달 되신 분이 어떻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자, 보통은요. 제일 시작이 그립이기 때문에 그립에 가장 문제점이 있으면 공이 안 맞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 자, 이 부분보다는 여기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치고 난 다음이니까. 어차피 날아간 후에 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스윙이 잘 나오면 피니시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임팩까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샷이라는 거는 한 번에 스윙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끊는다라고 해서 그걸 썩 잘 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스윙이 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팩트까지만 치는 다운블로 스윙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해도 잘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운블로보다는 업블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니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나니까. 근데 또 그래요. 피니시까지 하는데 거리가 안 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나는 임팩트를 다운블로까지만 하는데 공이 안 나간다. 그건 다운블로가 아니겠죠. 생각만 다운블로일 뿐이지. 그러면 지금 회원님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점이 뭔가를 하나만 찝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점. 제일 비중이 많은 게 뭘까요? 그립. 자, 없죠? 자, 건너뛰어서 백스윙 탑. 네, 한 분, 두 분. 자, 바운드로 다운스윙, 임팩트. 한 분, 피니시. 두 분. 자,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자, 대부분 보면 다 두 가지씩 많이 나와요. 나는 백스윙 탑에 문제가 있다. 아니 반대로 뭐 임팩트에 문제가 있다. 피니시에 문제가 있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러면 제일 가장 1번이 뭘까요? 어찌됐던 그 세 가지 중에 백스윙 탑이 1번일 거고요. 그 다음 다운스윙 임팩트가 2번일 거고요. 피니시가 3번일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돼야지만 2번이 될 것이고요. 2번이 돼야지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2번, 3번에서 손 드신 분들은 1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임팩트도 힘들 것이고 피니시도 잘 안 나올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그립. 그립 대체로 뭐 인터로킹 잡으시는 분들, 오버래핑 잡으시는 분들 보통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나는 애기손이 내 검지손 위에 올라와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반대로 속어로 깍지 끼시는 분들. 애기손과
검지손이 깍지가 들어있게. 네, 딱 그 두 분류로 나뉘죠, 보통. 베이스볼 그립은 보통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할게요. 네. 우선은 깍지를 배운 분들은 왜 그렇게 배웠나요? 처음에 가르쳐줄 때 그렇게 가르쳐줘서요? 아니면 손가락이 짧거나 아니면 손 악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편안하게? 그럼 반대로 검지손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아, 편해서요? 자, 보세요. 위에, 검지손 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과 지금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검지손 위에 액기손이 올라와 있는 분들,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깍지를 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위에 올렸다가 지금은 깍지를 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립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올라왔다고 해서 뭐 공이 잘 맞는다거나 뭐 깍지를 꼈다고 해서 잘 맞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만큼 그게 나한테 맞으면 그게 나한테 올바른 그립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하지만 우선은 깍지든 올라오든 왼손 그립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른손의 역할이니까. 근데 왼손을 보통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뭐 세 손가락으로 해서 뭐 밑에서부터 세 손가락을 잡고 그립을 잡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시작 자체를 그냥 잡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잘 잡히기 때문에 그냥 잡아요. 그냥 잡고 잡힌 데에서 그냥 바로 오른손 잡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채를 놓고 그립을 잡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분은 뭐 감아 잡기도 하고 오른손을 또 잡기도 하고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잘 치거나 못 치거나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구력이 오래되면 잘 칠 수 있는 거고 구력이 오래되지 않으면 잘 못 치는 거니까. 근데 그립이라는 거 자체를요, 대부분 나는 밑에서부터 많이 잡는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액기손부터 약지, 중지 이런 식으로 잡는다. 네. 아니면 나는 그냥 중간부터 해서 그냥 잡는다. 대체로 손바닥에 어느 중심을 두고 그립을 잡으시나요? 나는 손바닥이다. 네. 나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첫 마디다. 나는 중간 마디다. 중간 마디는 거진 없네요. 보면 내 손가락의 중간 마디 라인 대각선으로.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나는 공을 치다가 가끔 그립이 논다. 그립이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두 분 계시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립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립이 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자, 내 클럽에 리마인드라고 해서 뒷부분이 온포크하게 올라와 있는 걸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립이 그냥 동그랗게만 생긴 것 같이 보이죠? 내 채의 뒷부분에 무언가가 있는 걸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아니, 제 회원님도 모른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전 분명히 가르쳤는데. 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 손으로 만져보세요. 올라와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네. 나중에 채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립 뒷부분에 가운데 라인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네.
가운데 라인이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왜 모르는 거예요? 대체. 자, 그립 가운데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사람이 적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다 다니려면. 자, 그립 뒷부분에 네,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립 뒷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있죠? 그렇게 만지면 안 나오죠. 이렇게 만져봐야 알죠? 그렇죠.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둥근 삼각형 느낌으로. 자, 그립 뒷부분에 볼록하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일직선으로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만지면 더 잘 느껴져요. 네, 요 가운데 라인이 살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아주 잘 있는데 못 느끼고 계시네요. 여기요. 자, 그립 뒷부분에 볼록하게 가운데에 튀어나와 있어요. 원이 아니라. 그쵸? 확인되셨나요? 한국말을 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여기가. 자, 어때요? 다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나요? 느꼈죠? 클럽 브랜드마다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나중에 그립을 바꾸실 때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골프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는 손바닥에다 그립을 절대 잡지 않아요. 왜냐? 잡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는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 립 부분, 제가 얘기한 그 립 부분이 손가락 마디에 걸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그립 모양으로 비슷하게 그립 자체가 여기가 좀 볼록 튀어나오게끔 해서 개발해 갖고 나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거 한번 바꿔보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립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손가락 마디에 걸려 있어야지만 클럽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가 쉬워져요. 근데 반대로 그걸 모르고 그냥 잡았더라면 아무래도 그립이 놀 수도 있고요. 그립 힘을 빼고 싶은데 채가 날아갈까봐 못 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에. 그래서 나중에 내 클럽을 보시고요. 보통 브랜드가 없는, 립이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타이틀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테일러메이드라든지 그런 거는 잘 그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뒷부분이. 근데 뭐 그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운드 그립이라고 해서 그냥 앞부분과 똑같이 그냥 민자로 그냥 원형인 그립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립을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 손가락에 걸려야지만 백스윙을 갔다가도 다운스윙을 갔다가도 손 안에 이렇게 걸려있게 되어 있어서 그립이 전혀 놀지를 않아요. 마디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에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면 마디 부분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립 부분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에. 근데 그거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잡아버렸으면 내가 조금 더 거리를 뭐 멀리 보낸다든지 임팩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해서 세 마디에 대각선으로 딱 걸려 있을 때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임팩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뭐 이렇게 감지 않아도 어차피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채가 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왼손 그립을 잡았을 때 중간에 손바닥 라인이 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립을 잡고 나서
이 중간이 비어 있다. 자, 그렇죠. 안 비어 있으면 큰일 나죠. 저한테 배웠는데. 자, 아니면 나는 여기 중간이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손바닥의 홈이 안에가 살짝 비어 있다. 아니면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다. 비어 있는 분. 네. 안 비어 있는 분. 두 개 다 아니면 또 뭘까요? 자, 보통적으로 그립을 마디에 잡는 분들은요, 비어 있어요. 손바닥 중간이. 살짝 홈이 생겨요. 이 안에가. 근데 반대로 안 비어 있는 분들은 손가락 마디에 잡았어도 손바닥으로 말아감기 때문에 손가락에 걸려있는 힘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뭐가 많이 나오냐? 왼팔이 잘 굽어지시는 분들. 바깥쪽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손바닥 안에가 비어있는 경우보다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밀착되게. 반대로 립 그립으로 잡는 분들은 이 안에가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갖다가 임팩을 할 때도 보통 릴리스라고 하죠. 릴리스가 아주 수월하게 돼요. 립 그립을 잡게 되면. 근데 손바닥 그립식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돌리고 싶은데 꽉 잡혀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엄지손이 이상하게 자꾸 눌러요. 못 올라가게, 못 돌아가게 누르다 보니까 또 뭐 손목이 아프시다든지 팔꿈치가 아프시다든지 왼쪽이 그런 분들이 이제 아니면 그립이 잘 닳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엄지손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돌아가지 못하게 지탱을 해버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의 립 부분으로 그립을 잡아주면 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방망이 잡듯이 잡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채가 어떻게 돼요?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잘. 뭐 물론 이게 익숙한 분들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잃어버리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립 부분을 찾아서 한번 그립을 잡아보세요. 잡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부드럽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평상시에 치던 것보다 충분히 멀리 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친 거리는 충분히 나간다고 봐요. 그립 자체가 우리 스윙하는 데 있어서 거진 6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그립이 잘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초보 특히 입문자들이 그립이 처음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채가.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잡아도 쳐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질 거예요. 허나 더 편안하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연습하실 때 그립에 한번 치중을 더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립을 잘 잡고 있는지를. 자, 나는 왼손 그립 자체가 그냥 스퀘어다 하시는 분들. 반대로 나는 왼손 그립이 많이 돌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죠. 특히 스트롱 그립은 왜 잡으라고 할까요? 강하게 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세 손가락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스퀘어로 누르느냐, 세 손가락을 잘 잡았는데 너무 감아 잡다 보니까 세 손가락에 잡는 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손바닥으로 잡게 되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요 근래에 제가 레슨할 때 보면요.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땅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언은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드라이버를 치니까 드라이버가 그냥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1층에서 치시는데 아주 차라리 2, 3층에서 치면 살짝 뜨기라도 할 테지만 1층 바로 바닥이잖아요. 거기서 하시다가 여기서 땅 때리는데 이게 클럽이 너무 빨리 다쳐가지고 땅바닥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띄우기 위해서 허리를 또 엄청 많이 쓰셔가지고 또 치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병 나고요. 그것도 하나의 그립의 문제인 거예요. 그립만 조금만 잘 잡아도요. 스윙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립을 잘 잡지 못하면 뭐 손목도 다칠 수 있는 거고 팔꿈치도 다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스윙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립만 조금만 잘못 잡아도. 그거를 대부분은 한국 사람은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을 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도 몸으로 하는 스윙을 하는가 하면 몸은 요만큼 쓰고요. 내 손재주 갖다가 백을 만들어서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는 제가 만약에 연습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몸을 많이 꽈줘서 치려고 많이 해요. 근데 레슨을 할 때는 설명을 빨리 해야 되니까 금방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후딱 올리다 보면 저도 손으로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일반 회원님들은 오죽하겠어요. 대부분 손으로 많이 하죠. 대신에 남자분들은 힘이 있다 보니까 다 케어가 되는데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아무래도 악력도 딸리고 팔힘도 딸리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지가 않죠. 대신에 장점, 여성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몸 쓰는 방법만 알려줘도 충분히 거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몸을 쓰는 비율과 손을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백스윙 할 때 못해도 한 1, 2초 이상은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백스윙 할 때 0.1초 걸린다. 자, 사람 몸이 아무리 빨리 꼬아도요.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빠르다. 그럼 다 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작은 참 잘해요. 잘 가요.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더 낼 수도 있고 공도 더 임팩트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아주 작은 이유만으로 공이 안 맞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테이크백 자체를 하면서 백스윙을 한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이크백 해주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온다 하는 분들. 네, 한 분 계시네요. 자, 반대로 나는 극이 생략하고 그냥 바로 백스윙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다 손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미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물론 한 번에 샷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까지 한 번에 가지는 게 맞아요. 허나 처음 우리가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약어로 똑딱볼 배운다고 하죠. 그 똑딱볼을 왜 배울까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냥 이거 하는가 보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똑딱볼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바로 테이크백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백스윙을 무지 많이 꼬우고 싶은데 잘 안 꼬아지신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손 드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문제점. 테이크백을 하는데 테이크백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잠깐 한 뭐 10cm 정도는 잘 가요.
거기서 이제 손이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면서 이제 백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 왼쪽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와 자, 테이크백을 해요. 거기서 백스윙을 해요. 그럼 지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죠, 어깨가. 어깨랑 몸이 꼬아지죠. 그 잠깐을 못 참기 때문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공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테이크백을 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테이크백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누구나 다 어드레스를 하면 대문자 Y 모양이 많이 나오겠죠? 소문자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 팔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빼면 된다? 근데 대부분은 뭘로 뺄까요? 나는 테이크백을 어깨로 뺀다 하시는 분들, 나는 테이크백 손으로 뺀다, 손으로 뺀다, 아니면 그냥 살짝 머리 돌리면서 뺀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 봐요. 자, 봐요. 다 틀리죠? 테이크백 빼는 것도요. 근데 기준이라는 것도 몇 가지의 기준은 있지만 한 가지로 간략해서 그립 끝부분을 나중에 테이크백이 잘 안 된다. 그립 끝부분을 배꼽에다 끼세요. 끼고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 분 올라오실 수 있는 분? 아무나 한 분 올라오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용기를 내세요. 여기서 제일 젊은 분 찾을까요, 그러면? 자, 제일 정중앙에 있으신 분 올라오세요. 여자분은 됐고요. 남자분 올라오세요. 자, 잠깐 올라와 주세요. 이게 저만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저 아무 소리도 안 할게. 한번 보세요. 잘하면 큰일 나는데. 자, 그립 부분을요, 배꼽에다 한번 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양팔을 뻗어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한번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올바르게 하면 괜찮은데 올바르게 안 해야 재밌는데. 자, 테이크백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러다 배꼽에 피나요. 왜 그러냐?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배꼽에 끼라니까 끼긴 꼈어요. 끼고 그걸 눌러서 손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깨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배꼽을 자꾸 비벼주기 때문에 배꼽에 피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껴있는 상태에서 팔 라인은 그대로 놔두고요. 양쪽 어깨랑 같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아까랑 어떨까요? 움직여지죠. 이게 테이크백이라는 거예요. 느끼셨나요? 이제 피 안 나겠죠? 그렇게 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여기서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배꼽에다가 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하셨죠? 이제 배꼽에다가 끼라는 거 나름대로 머리를 쓰신 거예요. 꼈다 하면 뛰지 말라는 건가? 하고 한다는 게 지금 팔만 같죠. 그러다 보니까 배꼽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손이 뒤로 빠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백스윙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나는 왼팔이 상당히 쪼이거나 아프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왼팔이 상당히 짧아 보인다, 백스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모양만 나온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손으로 테이크백을 빼서 손으로 잡아채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빼고 싶어도 잘 안 빠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으로 뺐기 때문에 다시 임팩을 하려고 하면 팔이 상당히 짧겠죠. 그럼 반대로 자 한번 보세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Y자 모양을 유지해 놓고 어깨가 같이 움직이는 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체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돌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우양우하면 되는 건데 희한하게 몸만 우양우하면 또 잘 돼요. 근데 꼭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우양우가 잘. 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포인트가 대부분은 나는 왼쪽 어깨를 많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어깨 턴을 할 때 왼쪽을 중심으로 돌린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나는 백스윙 할 때 왼쪽 어깨를 돌린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오른쪽 어깨를 돌린다. 오, 똑똑하신데요? 자, 보통은요, 왼쪽 어깨만 많이 돌리고요, 오른쪽 어깨를 잘 안 돌려요. 왜냐? 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왼쪽 어깨는 이렇게 돌린다고 돌리는데 오른쪽 어깨는 안 돌려요. 그래서 완전히 바깥으로 빠지시는 분들, 그거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팔이 빠지시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만 돌려주면 되는데 그걸 안 돌린 상태에서 집어들기 때문에 왼쪽 어깨는 돌아간 것 같아도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엎어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임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공이 뭐 당연히 제대로 안 맞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왼쪽만 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른쪽도 같이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이런 연습 해보셨을 거예요. 뭐 채를 이렇게 놔두고 뭐 이렇게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왜 연습해요? 몸 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에. 근데 반대로 이걸 잡았을 경우에는 아주 오른쪽이 잘 돌아가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채만이 앞으로 오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기초적인 거예요. 그것만 신경 써도 잘 맞을 건데 그게 나도 모르게 안 돼서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프로같이 임팩을 이렇게 한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면 당연히 올바르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럼 벌써 저는 그립부터 백스윙까지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립, 마디에 잡는 거 신경만 써보고 배꼽 피나지 않게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움직여준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 해보고 백스윙은 원래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저한테 다 레슨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고 저렇고 백스윙을 답은 못 해드려요. 하지만 이건 어느 사람한테나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왼쪽 어깨가 돌면 당연히 오른쪽 어깨도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어깨는 돌고 오른쪽 어깨를 안 돌리면 당연히 역피봇 자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치킨윙, 팔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임팩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내가 샷을 할 때 내가 오른쪽 어깨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공을 치면 처음에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나는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들던 사람이라서 공을 이런 방식으로 쳐왔는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했더니 공이랑 너무 멀어지기도 멀어졌고 그러다 보면 스윙 궤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백스윙 탑에다가 신경을 썼을 때 거기서 맞추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냥 툭 떨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적응이 좀 되면 바로 다시 맞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면 잘 맞는다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자?
이렇게 치던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안 맞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달려들지 마시고 돌려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자꾸 떨어뜨리다 보면 다시 세게 칠 수 있어요. 평상시보다. 그 오른쪽 어깨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는 돌리고 있는지 안 돌리고 있는지. 자, 오늘 레슨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보니까 백스윙을 올릴 때 제가 아주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나는 백스윙 올라갈 때 코킹을 엄청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내 손에 코킹. 나는 코킹 신경 안 쓴다.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백스윙 올라갈 때 손부터 올라간다. 아니면 팔부터 올라간다. 어느 부분에 더 차지를 많이 하시나요? 모르죠. 정답이 모르는 게 정답이죠. 백스윙을 0.1초 만에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대답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건 뭐냐면요. 백스윙에 올라갈 때 헤드 끝자락을 먼저 올리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팔을 한번 접어 보세요. 손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팔을 한번 접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죠. 근데 반대로 양손을 잡아서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팔을 한번 접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꺾이지 않고 펴져 있죠. 자, 여기가 킥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펴져 있는데 공 어떻게 치느냐? 자, 누구나 다 백스윙 탑이 일직선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탑 모양이 일자로 딱 되어 있어야 멋있다고, 잘 맞는다고.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걸 손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손의 모양을 접어서 일직선을 만든다. 여기서 중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할게요. 백스윙에 가서 팔이 접히는 걸로 올라가면 제 왼쪽 어깨나 옆구리나 골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디까지 돌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살짝 이렇게 넘어가져요. 이거와 자, 테이크백을 해서 똑같이 해놓고 손으로 올라가면 제 아까 백스윙 모양하고 어때요? 이게 더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께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전께 많이 꼬여 있죠? 아주 잠깐의 차이인데 손으로 넘긴 거와 손을 넘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람 손목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 길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손으로 꺾어버리면 나는 백스윙을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꼬이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참고 넘어가서 팔이 접히는 걸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백스윙이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잘해도 갑자기 아이언 거리나 드라이버 거리가 늘어요. 근데 요 손으로 딱 제낀 걸로 하다 보면 나는 임팩할 때 손이 잘 풀어진다 라던가 아니면 뭐 뒷땅 그런 걸 많이 치시는 분들이 보통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손으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손으로 제꼈는지 팔로 올렸는지 팔로 접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한 번은요 테이크백 해서
팔이 접혀 올라가는 걸로 한번 쭉 백스윙 해보시고요. 그러면 느낌이 하프스윙한 느낌 들어요. 근데 몸은 엄청 많이 꼬아져서 이거 어떻게 치냐고 이래요. 근데 반대로 그냥 손으로만 가볍게 봐요. 뭐 얼마든지 치기 편해요. 왜냐 손으로 꺾었기 때문에. 딱 그 하프스윙 올라가는 그 지점에 손을 쓸 건지 팔을 접을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볼 거예요. 타석에서 얼마나 하시나. 제가 저번 강의 때 설명해서 그거 연습하시는 분 몇 분 봤거든요.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거 잘 습득하고 계시는가 보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언제 저렇게 강의를 해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보충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느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동작이니까. 자, 그거 설명드리고요. 자, 백스윙을 하다 보면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다 백스윙 얘기하고 있죠. 오른쪽 어깨를 위주로 돌리는 백스윙과 왼쪽만 돌아가는 백스윙과 당연히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왼쪽이 돌려준 거와 오른쪽이 돌려준 거는 똑같으니까. 근데 왼쪽이 도는 건 이렇게 돌면서 오른쪽은 다 보면요. 자, 재미없죠? 자, 일어나 보세요, 다. 자, 클럽은 없으시지만 오른팔을요, 어드레스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 때리지 말고요. 그러다가 팍 해갖고요. 자, 오른팔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오른팔만. 오른팔만 하고 기다리세요. 딱. 네. 자, 올바르게 하신 분들 몇 명 안 계시네요. 자, 그대로 계세요. 뭐 저만 설명하면 뭐예요? 자, 백스윙 자세 다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엎어 때리겠죠? 자, 여기도 똑같네요. 네. 잘하고 있네요. 왜 안 해요? 그건 해야 돼요. 아니, 아까 가르쳐드린 거 그거 아니었잖아요. 자, 다 해드렸나요? 자, 제가 돌려드린 분들 거진 다죠. 지금 보면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돌죠? 시작할 때를 잘못 돌았기 때문에 더 도는 거예요. 시작할 때, 자, 반대로요. 오른쪽 어깨를, 자, 저같이 팔을 안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옆구리에다가 붙여서.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거기서 오른쪽 날개 쪽지 뒷부분 있죠? 그걸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잘하면 되는데 시작할 때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정하려면 무지 많이 돌아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제가 거진 다 손을 대드렸는데 이제 잘하시네요. 아까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왼쪽 어깨 돌리는데 오른쪽 어깨 안 돌린다고요. 대부분 다 여기서 보면요. 백스윙 모양이
오른쪽 어깨 돌리라니까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돌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다시 틀어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틀어드렸죠. 그거를 제자리에서 다시 제대로 돌렸으면 훨씬 수월해요.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이미 이렇게 움직여 놓고 그걸 제가 다시 틀어드리니까 되게 많이 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한 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돌아간 양은. 근데 이미 돌리는 걸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지금 제 오른쪽 어깨 어때요? 그 자리 그대로 있죠? 손만 들었지. 근데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무지 많이 도시네요, 다들. 아니 그렇게 유연한데 이제 돌려준다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못 돌린다. 올바르게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지가 않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타석에서 다 보면 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 오른쪽 팔이나 어깨가 높아져 있겠죠. 근데 골프는 어떻게 할까요? 골프는 팔이 안으로 들어와서 치는 운동인데 또 초보자분들은 또 벌려놓고 신나게 내 갈비뼈 때려갖고 이제 갈비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게 뭐 몸을 많이 꼬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저희는 벌써 갈비뼈 다 으스러져야 돼요. 근데 돌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으면 지금 잘 보세요. 아까 같이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자세예요. 그럼 자, 문제점이 뭐냐? 저희는 팔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치거든요. 근데 돌아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옆구리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열심히 내 옆구리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틀어준 것 같이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는 라인으로 돌려져 있으면 몸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사이로 팔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임팩이. 근데 아까 다 제가 백스윙 잘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다 잘하고 계신다 그랬죠? 근데 어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 벌리진 않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돌진 않았고 그걸 열심히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배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잘 쳐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쉽게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 어깨가 열어주기만 해도 내 몸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로 팔만 들어오면 공 안 맞던 사람도 저절로 맞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집어넣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립 해드렸죠? 테이크백, 백스윙 다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립 잘, 왼손 그립 잘 잡고 테이크백 해주고 왜냐? 어깨가 돌아가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테이크백이라는 거는. 그리고 백스윙 탑, 오른쪽 어깨를 돌려봐라. 진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리고 빈 공간이 있으면 팔이 이제 내려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임팩이 잘 맞으면 당연히 공은 멀리 가겠죠. 똑바로 가고요. 자, 나는 하체, 백스윙 할 때 하체가 잘 안 돌아간다. 아니면 뭐 임팩 할 때 하체가 잘 안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 그것도 역시나 백스윙이 제대로 안 돌아가 있으면 몸의 꼬임도, 다리의 하체의 꼬임도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아까 같이 백스윙 하면요, 어떤 다리 하체 모양이 나온다면 왼쪽은 뭔가 따라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밀려 있는 자세? 그러니까 돌질 않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백스윙 가르쳐 드린 것 같이 몸이 돌아가는 걸로 하면 이렇게 허벅지랑 골반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걸 백스윙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몸이 돌아가는 라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백이 올라갔을 때 내 다리가 어떻게 꼬여졌는지 그것만 한번 상체만 잘 꼬아도 다리 모양은 저절로 나와요. 그럼 반대로 하체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임팩할 때 여기가 잘 꼬아져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자동적으로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제대로 안 꼬여져 있기 때문에 풀 게 없어요. 풀 게 없다 보니까 하체 오른쪽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보통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필드 나가보면 앞팀에서 스윙을 하는데 연습 스윙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반인인데요. 야, 저 사람 좀 치겠다. 스윙이 너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스윙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오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봤어요. 이제 드디어 치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샷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에. 그냥 차라리 연습 스윙을 하는 걸로 맞았으면 그게 더 잘 날아갔을 건데 이제 마음과 몸은 따로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되려면 내 모임의 꼬임이 잘 되면 아무리 못 쳐도 저절로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어요. 꼬였다 풀어지는 힘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포인트 백스윙 탑까지는 포인트가 다 들어갔고요. 다음 스윙 내려갈 때도 포인트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하체는 꼬였다 풀어지는 힘으로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하체 액션은. 근데 문제점. 자 보면요. 오른쪽 어깨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신에 벌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팔만 안 벌리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 있질 않기 때문에 팔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을 또 많이는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오버스윙, 백스윙 탑이 오버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항상 자꾸 돌려서 풀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하나 더요. 연습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채를 아이언채를 하나를 잡아서요. 이렇게 손에다 거세요. 이렇게 걸고요. 자,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손 등 쪽으로 해서 거세요. 걸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잡으세요. 잡고 최대한 팔을 팔꿈치 있는 라인까지 펴서요. 채를 거기다 대세요. 엘보 부분에다가. 그리고 제끼세요. 자, 제끼면 어떻게 돼요? 팔 모양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특히 잘 알아요. 야구 투수들 공 던질 때 하는 자세랑 좀 비슷해요. 자, 이 상태에서 걸어 놓고요. 평상시에 연습장에서 스트레칭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TV 보거나 배가 부른데 좀 몸 좀 풀고 싶다 할 때 채를 잡고요. 넘긴 상태에서 딱 인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어깨가 돌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팔을 뺄 수가 없거든요. 자, 90도 각을 만든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오른쪽 어깨가 돌면요. 여기가 되게 멀어져요. 턱하고 오른쪽 어깨가. 이 사이가 되게 멀어져요. 근데 보통은요. 상당히 가깝거든요. 여기가. 돌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돌면 상당히 여기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잘 돌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수시로 연습하시면 되게 좋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잡아서 놓고 이제 이쪽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쪽은 어차피 대부분 다 임팩만 잘 내려와도 잘 나오니까 저는 권해드리는 게 오른쪽을 많이 권해드려요. 오른쪽이 자꾸 돌아가게끔. 그거 아무리 껴가지고 손으로 한번 빼봐요. 여기가 아파갖고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어깨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날개 쪽지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칭이 되어 있어야 그냥 편안하게 백스윙 했을 때도 저절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임팩은 세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여기가 많이 짧아요. 이 폭 자체가요. 이 폭을 넓히려면 손은 놔두고 어깨가 돌려주면 당연히 폭은 커져요. 근데 손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폭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백스윙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나 왼팔이 자꾸 구부러진다. 백스윙 할 때. 있으신가요? 백스윙 할 때 이게 자꾸 구부러져서 잘 안 펴진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리미 갖다 피고 싶다. 할 정도로. 그것도 역시나 손으로 제끼기 때문에 구부러진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팔을 쫙 펴고 있어도요. 여기서 손을 제끼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손만 안 제끼면 바로 펴질 문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못해요. 내가 손을 접었는지 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구부러지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 여기 폭이 상당히 작죠? 손으로 제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펴주면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리고 어깨도 당연히 많이 돌아갈 거고요. 따라가니까. 자, 이 자세를 따라하면 요거네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구부러졌죠? 이걸 펴려면 손 꺾인 거를 펴요. 손 꺾인 걸 펴봐요. 그럼 자동으로 펴져요. 그러면 어머 백스윙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자 여기서 이게 끝이에요. 뭐 이만큼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반동에 의해서 내가 스윙을 하면 이 반동에 의해서 살짝 넘어가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피고 있다고 해서 이게 쫙 펴져 있진 않아요. 살짝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손목의 운동이에요.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제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자 보면은 구부러진 걸로 인해서 왼팔이 낮고 오른팔이 높은 거 아까 백스윙 하셨던 부분들 있죠? 돌질 않아서 올리다 보니까 왼팔은 자동적으로 낮고 오른팔은 높고 그걸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돌아주면 거꾸로 되어 있겠죠. 거기서 봤을 때 제 오른팔의 엘보 부분이 보이시나요? 제가 백스윙 제대로 해볼게요. 자, 테이크백 해서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 제 엘보 부분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잘 보세요. 제 엘보 보여요? 안 보이죠? 그쵸? 보통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엘보가 앞 시선에 보일 정도여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는 뭐 한 야구 자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치는 운동이면 상관이 없지만 골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벌려 있으면 그걸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자세를. 거기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저절로 들어와지니까요. 그러니까 늘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할 때 잘 제대로 해놓으면 당연히 들어와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매려고 하지 말고요. 시작할 때를 잘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백스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이분은 볼게요. 어때요? 팔은 당연히 구부러져 있고 근데 대신에 등은 되게 많이 돌아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치면 뭐가 문제냐?
10분 치면 힘들어요. 왜냐? 꼬기는 많이 꼬라고 했는데 되게 많이 돈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치려면 공이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라 그러면 또 덤비겠죠. 내 몸을 100%를 꼬려고 하지 말고요. 셋업 한 자세에서 제자리에서 테이크백을 한 상태, 테이크백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가 돌아가는 라인으로 올라가면 이 정도만 꽈도 많이 꼰 거예요. 사람 몸이 뭐 이렇게 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만큼 밀고 아주 길게 늘어졌다 이게 많이 꽈진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옆으로만 밀린 거지. 그러니까 뭐 백스윙이 원통에서 뭐 스윙을 하라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돈다라는 것 자체의 느낌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배꼽 얘기해 드린 것 같이 제자리에서 돌려서 여기서 어깨가 돌아가고 그 상태에서 팔이 높아지면 지금 이 상태가 다 꼬아진 건데 그걸 많이 꼬려다 보니까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저희도 못 쳐요 공. 맞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밀으려고 하지 말고요. 미는 동작이나 도는 동작은 테이크백의 느낌이 거진 다예요. 거기서 팔이 올라가지거나 넘어가질 때 꺾여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끝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적게 올바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을 잘해서 궁금하신 게 없는 건가요? 자, 보면요. 제일 가장 문제점 중 하나죠. 백스윙이 당연히 잘 되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풀어질 일도 없어요. 뭐 채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임팩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도 없어요. 왜냐? 손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손으로 들었다 손으로 풀면 당연히 빨리 풀리겠죠. 근데 반대로요. 손은 가만히 있고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팔을 다시 내리면 어때요? 떨어지는 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작용. 근데 이것만 하면요. 소리는 되게 우렁찬데 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백스윙을 손으로 올리면 당연히 손이 빨리 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팩까지 가지고 와서 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손으로 드는 것보다 팔이 올라가지는 거에 의해서 접히면 손에 힘은 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팔이 떨어지면서 채가 딱 떨어지는 힘이 작용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통은 이제 손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서 치시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 임팩이 들쭉날쭉하다는 거. 그러니까 팔이 정확하게 올라간 힘에 회전이 되면서 팔이 떨어지는 힘으로 임팩이 나오면 저절로 방향성이나 이런 건 교정이 돼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손목, 릴리스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그립 설명드렸죠. 그립 자체가 립에 걸려있는 마디에 되어 있으면 릴리스는 저절로 부드럽게 돼요. 하지만 손바닥이나 마디에 걸려있지 않으면 그냥 눌러지는 힘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손목 락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손목 락이 걸리면 당연히 뿌리거나 던지는 동작도 잘 안 나오겠죠. 그거 연습 한번 또 해보시고요. 자, 백스윙, 아까 포커스를 백스윙에 관해서 거진 다 설명드렸잖아요. 백스윙만 잘 돼도 손목 코킹을 풀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손목 쓰는 동작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반대로 손목을 쓰지 말고 올라가라고 배웠는데 그럼 당연히 떨어지면 손목이
저절로 다운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손목을 내가 미리 써버리면 내가 쓰고 싶은 타이밍에서 손목이 써지는 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손목을 미리 썼어요. 거기서 이제 몸을 쓰면서 치려고 하면 벌써 이 동작이 풀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팔 자체가 그대로 오버 액션 할게요. 팔 자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체를 쓰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목을 굳이 코킹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이 상태에서 맞진 않거든요, 절대. 그럼 팔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체가 이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자세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굳이 손목이 풀린다던가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미리 손목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날 수가 없겠죠. 그냥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목 코킹이 잘 풀어진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부터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백스윙에서 손목 코킹을 많이 쓰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손목 코킹을 최대한 안 쓰고 있다가 내려올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풀리겠죠? 자, 제가 레슨하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부분이에요. 다운콕하고도 같은 원리고요. 언폴드라고 해서 대부분 골프 스윙에 백스윙을 하면 팔 자체가 어디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백스윙을 했어요. 뭐 난 내리는 거 없이 그냥 스윙을 하면은 알아서 맞는다.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나중에 그 시합 화면 같은 거 보거나 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 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팔은요, 우리 테이크백 할 때 어디다 했어요? 여기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깨가 돌아가는 힘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들어와서 맞아야 정상인데, 자, 여기서 미스. 백스윙 잘 해놓고요. 여기를 잊어버려요.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자, 그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언폴드라는 역할 자체가 그립의 변화가 없이 팔을 펴주는 동작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손목 코킹을 하지 않아도 팔 자체가 들어 올렸다가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이렇게 펴지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팔굽혀펴기 할 때 손목으로 안 피잖아요. 팔로 피죠. 이렇게 피는 것 같이 백스윙을 했다가 접혀 있는 각을 내리면서 펴주는 역할을 언폴드라고 해요. 이것만 해도 사실 공은 다 맞아요. 근데 보충 설명들, 그런 백스윙이 있어야 이런 동작도 나오는 거니까. 대신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아래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미스 두 번째. 아마추어가 제일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저 동작이에요. 백스윙을 했다가,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은 공이 있기 때문에 공으로 바로 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 한 부분을 지금 잊어버리시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 아까 테이크백 했잖아요. 테이크백하고 백스윙 올라갔죠? 그럼 다시 내려올 때도 그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은 뭐 테이크백도 하고 백스윙도 해놓고 그 다음 그냥 임팩이에요. 그럼 당연히 깎여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엎어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지금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을 하나를 잊어먹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수직면으로 내려와서 들어오는 걸 느끼시면 굳이 손을 쓰지 않고도 임팩이 저절로 맞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자세가 낮게 치고 싶은데 특히나 공의 구질이 난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를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백스윙 한 상태에서 팔이 수직면으로 내려가서 들어와지면 손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팩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연습하실 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요. 팔을 한번 쭉 내려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오나.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가져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 팔이 어느 순간에 내 몸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게 돼요. 그걸 바로 언폴드, 팔을 펼쳐주는 동작이라고 해요. 그 동작만 나와도 임팩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오른팔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때리는 걸로만 오른팔의 역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엎어 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러니까 팔을 잡고 이렇게 아래로 향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언폴드만 하면 잘 못 느껴요. 그걸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을 했잖아요. 한 상태에서 공을 치지 말고요. 끄집어 당기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몸하고 체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공간이. 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볼게요. 어때요? 상당히 밀착되죠? 그렇죠? 한번 타석에 가셔서 백스윙을, 제가 이미 답을 알려드려서 그렇게 안 하시겠네요. 백스윙을 했다가 팔을 한번 내려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다 멀어지거든요.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수직면으로 내려보세요. 이거를 하루에 연습하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연습을 해보세요. 백스윙을 했다가 팔이 아래로 내려가게. 그러면 양쪽 겨드랑이 부분이 밀착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거 연습하셨죠? 그 밀착되는 부분이 생기면 임팩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나는 임팩할 때 겨드랑이가 쪼여지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뭔가. 근데 왼쪽은 거의 다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엎어 때려도 왼쪽은 이렇게 붙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 높겠죠, 손의 위치가. 팔을 내려주는 면으로 하면 어때요? 되게 많이 이렇게 붙죠? 그거에 인해서 임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팩할 때 쪼여지는지 안 쪼여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는 잘하고 있구나. 잘 내리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임팩은 스퀘어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장 중요해요. 임팩할 때. 자,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내리는 방식 언폴드를 해서 내리면 손의 모양 자체가 임팩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왼쪽 손등이 앞으로 나가 있고 오른쪽 손등이 눌러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게 돼요. 팔이 수직면으로 내려와서 임팩이 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지만 팔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치는 경우는 어때요? 자, 아래 그림 같이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왼쪽 손목이 아프다던가 하시는 분들도 다 풀어지거나 그립 자체가 잘못됐거나 난 내린다고 내렸는데 이제 엎어지는 경우겠죠. 거기서 이제 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의 오른손 타고 손으로만 치려고 해서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것도 아래로 내려주는 연습을 하면 저절로 고쳐져요. 일부러 고치지 않아도. 그러면 임팩은 수직면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여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른 점이에요. 왼팔과 클럽 L자, 오른팔과 팔과의 손을 이루는 각 L자. 이게 뭘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팔의 각도라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손으로 꺾지 않고 팔의 각이 나오면 당연히 오른팔 각은 이렇게, 제가 아까 연습 방법 알려드린 거 있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돌아간 걸로. 그러면 이 각이 프로들은 거진 다 항상 일정해요. 백스윙 모양의 폭도 그렇고 팔로스루 모양의 폭도 그렇고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이 폭이 매번 달라요. 그럼 나중에 잘 맞을 때, 나 오늘 샷이 왜 이렇게 잘 되는 날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팔각이 좀 넓을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정말 안 맞는다 할 때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찍긴 싫겠지만 그때는 되게 좁을 거예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임팩이나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맞아요. 그러면 역시나 손을 쓰지 않고 팔각으로만 갔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날 안 맞는 날은 이 폭이 좁다, 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와, 자, 아마추어 L자 및 가슴 앞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것도 또한 오른쪽 어깨가 돌아주질 않아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까 연습해 보셨죠? 돌리지 않아 갖고 벌어져서 나오는 거. 근데 반대로 돌리면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만 하시면 되겠죠. 자, 하체 리드 부족이나 상체 및 손에 함께 내려오는 동작 때문에 뭐 오른팔의 각 자체가 몸 앞에서 L자가 나온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역시나 똑같아요. 오른쪽 어깨가 돌아주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팔이 들어올 수 있는 각이 생기지만, 아까 하셨듯이 각 자체가 돌아가질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건 손목이 풀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임팩이 바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백스윙 어깨 턴만 제대로 돼 있어도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5가지 정도 되죠? 그립 부분하고 테이크백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백스윙 탑 할 때 손으로 하는지 팔이 접히는지 하고 공간의 차이, 그것만 해도 지금 임팩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영. 뭐 오늘 지금 하신 부분들이 다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개라도 하고 있다. 한 개도 안 하고 계신가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연습만이 뭐 저희는 살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습도 목적 없이 하는 거 말고요. 오늘은 내가 뭐 그립이면 그립만, 뭐 백이면 백만, 임팩이면 임팩만, 아예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세게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해놓고 연습하셔도 돼요. 이거 생각하랴 저거 생각하랴 여기 생각하랴 하다 보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그만큼 망가지지 않고 늘 수가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잘 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신다고 보면 되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크백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을 쓰지 않고 팔이 접히는 거에 의해서 타입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어깨턴까지 돌아가서 임팩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 그걸 가장 중요시 얘기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선은 제일 오늘 포인트는 손목을 쓰지 않고 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얘만 이렇게 뺄 수는 없으니까요, 팔만.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손목을 쓰지 않고 팔이 접히는 거에 의해서 백스윙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오늘 주제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뭐 연습하시다가 이 강의 내용이 잘 안 풀리신다던가 그러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그 연습해서 효과 있으면 가는 길에 음료수 한 잔씩 사주시고요. 뭐 안 됐으면 뭐 따지세요. 저한테 와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